안녕하십니까. 저는 BGF 기업 분석을 맡게 된 박승욱입니다. BGF 리테일은 식품 소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편의점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한 뒤 두 번째로 BGF 리테일의 세부적인 기업 분석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식품소매 산업의 22년 상반기를 요약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리오프닝입니다. 등교 정상화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프라인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비의 부담을 느끼면서 편의점 업계는 저가 편의점 도시락 매출을 출시를 했고 이에 따라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성입니다. 리오프닝 효과에 힘입어서 오프라인 유통업은 온라인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 증가율을 회복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백화점은 전년 동기 대비 18.2%, 편의점은 전년 동기 대비 8.6%, 온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 9.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전체 유통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부터는 이커머스 시장이 오프라인 유통업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 중인데요. 2018년 이후 편의점 시장은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계의 매출 증감률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다만 21년부터 22년까지의 상승 추세는 코로나19 시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전통적으로 3분기가 편의점 산업의 계절적 성수기인데요. 여름 휴가철 개인의 소비 지출이 커지는 것을 구매 단가 증감률이 구매 건수 증감률을 뛰어넘는 이 수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점 업계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포 서비스, HMR, 레스토랑 간편식, PB 상품, 콜라보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서 매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 구도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세븐이 미니스톱을 완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시장은 CU, GS25,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이 4개 기업의 4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체인과 관련 정책 동향입니다. 편의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초기 자본을 나눠서 투자하는 공동사업 형태인데요. 가맹점 매출을 점주와 본부가 나눠 가지는 수익 구조이고 가맹 형태에 따라 점주의 수익률이 60%에서 80%로 상이합니다. 한편 편의점 산업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데요. 최근 PB상품의 판촉비와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는 점주와 본부 간의 계약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관련 업계의 향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는 21만 880원, 투자 의견은 매수 및 유지를 제시합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로 22년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제시합니다. 리스크 포인트로는 23년과 24년 사이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신장률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증감률입니다. 종합하면 22년 3분기 계절적 성수기의 호실적을 기대하나 성장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 23년 하반기부터 실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의 근거입니다. 현재 매출 증감률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7%, 12.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리오프닝 효과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PB 상품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올해는 7월까지 PB 상품 매출액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3%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 2위인 GS25의 경우 8.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포수 순증가의 경우에도 2018년 이후 3년간 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업계 2위인 GS 리테일의 경우 4%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CU는 전국에 15,855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2위인 GS25의 경우 15,45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 BGF 리테일이 업계 점포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점포 순증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반기 가공식품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1년의 경우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7%,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의 비중 증가를 보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음료나 주류와 같은 고마진 가공식품 위주의 구성으로 이익 마진을 사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BGF 리테일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오프라인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포켓CU의 6월 신규 설치 기기수 및 MAU, 즉 월 활성 사용자 수 증가율이 각각 64.1%, 54.8%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자체 제작 컨텐츠인 편의점 고인물의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포인트의 근거입니다. 치열한 마켓쉐어 경쟁과 이커머스 시장의 부상으로 인해 매출 성장률이 23년도에 4.7%, 24년도 3.8%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24년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 평가입니다. 먼저 매출액 부문입니다. 현재 2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12.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21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12%대의 놀라운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3분기가 전통적으로 계절적 성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10.4%, 매출액은 2조 20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22년 4분기와 1분기는 2분기와 3분기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3분기보다 못한 실적으로 추정을 하였고, 종합을 하면 2020년 총 매출액은 7조 5천억 원, 매출액 성장률은 11%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23년부터 리스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출액 성장률은 4.7%, 총 매출액은 7조 8천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 부문입니다. 2분기 현재 영업이익률은 3.7%, 영업이익 성장률은 20.7% 준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고마진 상품 위주의 구성으로 영업이익을 사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와 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합하면 2020년은 영업이익 성장률 28.7%, 영업이익률 3.4%의 준수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리스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도 이후부터는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더 큰 급감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PE밴드와 목표 주가입니다. 2017년 상장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 부문에서 최대 성장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이기 때문에 추정 EPS는 13,180원으로 추정하였고,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2020년 이후 PE밴드가 약 16배로 상단 저항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타겟 PER은 16배로 추정하였습니다.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의 호실적을 기대하며 목표 주가는 21만 880원을 제시하고 8월 22일 기준 종가 16만 9,500원에서 상승 여력 24.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피어그룹과 PE 컨센서스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피어그룹으로 이마트, GS 리테일, 세븐아이홀딩스, 케이시스 제너럴 스토어스를 선정하였는데요. 주요 선정 기준으로 편의점 시장 경쟁 기업, 주요 사업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이 피어그룹의 평균 12month 포워드 PER은 14.7배로 계산되었습니다. 오른쪽 컨센서스 차트를 보시면 피어그룹의 2020년 포워드 PER 멀티플은 15.6배로 추정이 되었고, 이 두 가지 수치를 종합해본 결과 제가 타겟 PER로 잡은 16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및 투자지표를 보여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